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네, 오늘의 강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택 시장의 급등이 다시 좀 시작이 되는 것 같다라고 좀 평가가 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오늘은 구독자 사연을 토대로 5년 내 자산을 이제 2배까지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어딘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탈서울 수도권 아파트 값 더 올랐다. 지금 이제 서울의 집 가격이 워낙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매수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뭐 LTV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그런 중저가 아파트와 저평가된 뭐 경기, 인천 등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해당 일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다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경기가 0.39% 오름폭을 키웠고 인천이 여전히 가장 높은 수도권 내에서는 이제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픽으로 좀 보면은요, 경기도가 0.39, 서울이 0.11, 뭐 상대적으로 좀 낮긴 하죠. 인천이 0.46으로 이제 수도권에서는 가장 많이 높게 계속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서울을 좀 보죠. 이제 동부권에 보면은 재건축 호재가 있는 노원 일대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도봉이 상승률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이제 서남권으로 좀 내려와 보면은 마포, 양천, 이 영등포 일대 상승률이 0.1%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작, 관악도 상승률이 역시 높은 편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서초에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어서 전세가가 좀 매매가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부 인접 지역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동남권은 여전히 상승률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런 상황인데 주택가격 상승률도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정부에서 이제 임대사업자 자체를 좀 폐지한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불붙은 전셋값, 기름 부은 임대사업자 폐지라는 그런 헤드라인을 가지고 와봤고 이 전월세 폭등에 저렴한 임대사업자 물건이 인기가 있죠. 근데 임대사업자 폐지에 매물 자체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폐지로 이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셋값에 기름을 붓기 때문에 이 올라간 전셋값은 매매값을 또 끌어올리게 된다.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보면은요. 지금 임대주택은 아파트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빌라 다세대가 대부분인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나 주거비를 부담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가구들이 좀 많이 살고 있어요. 1인 가구를 포함해서. 근데 누가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 줄지 걱정이다. 기존에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아주 약간의 세제 혜택을 보고 이런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을 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폐지가 되면은요, 다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고요. 이는 기존 집값 상승으로 전이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의 또 반발이 커지자 이 여당은 입장을 또 선회를 했습니다. 무슨 생계형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 생계형 사업자라고 하는 기준 자체도 굉장히 좀 모호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고 법이 만들어지면 국민들이 사실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은 예측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오락가락한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인데 또 다른 또 규제가 나왔죠. 아주 큰 규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에 시장 혼란, 소급 적용 우려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현행의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각각 보면은 이 조합 설립 인가 시점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점에서 지위 양도 제한을 하게 되는데 이를 다시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보면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진단 통과 시점까지 앞당기겠다.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까지 앞당기겠다라는 거고 이 시기를 또 유동적으로
조정하겠다라는 건데 정책 자체가 아직 좀 굉장히 애매합니다. 뭐 기존에도 보면은 요 정책 자체도 어떤 거주 이전의 자유나 재산권 행사에서 사실상 좀 그런 위헌 소지가 있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이거 자체를 더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지는 않거든요. 이제 공급 자체를 늘려야 되는데 이 거래 자체만 막는다 그래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지가 않겠죠. 오히려 다른 풍선 효과가 날 겁니다. 뭐 풍선 효과라고 하면은 이미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거래가 가능한 그런 입주권 있죠. 그리고 뭐 분양권이라던가 그런 쪽으로 풍선 효과가 충분히 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투기과열지구니까 뭐 조정지역이나 비조정지역으로 여전히 전매 제한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지역으로도 풍선 효과가 날 것이고요. 뭐 아싸리 나는 다 모르겠다, 불안하다, 현금 청산될 우려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그냥 신축이나 뭐 준신축 그런 아파트로 계속 매수의 움직임이 있겠죠. 매수 자체가 없다라기보다는 주택을 살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방향으로 풍선 효과가 계속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구체적인 내용을 좀 읽어봐 드리면 이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취득 시점을 앞당기기로 하면서 이 시장의 혼란이 좀 커지고 있다. 근데 문제는 언제 어떤 그 정비구역에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질 않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애매한 시점이고요. 이 시점 자체도 서울시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률적으로 조합원 자격 제한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투기가 감지되면 그 투기를 누가 감지하는지 모르겠는데 투기가 감지가 되면 그 전이라도 조합원 지위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좀 애매하게 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귀추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을 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부님. 저는 이제 40대 후반이고, 서울에 대학생 자녀가 한 명 있다라고 하셨고요. 이제 부산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10월 이후면은 이제 비과세, 9억 이하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세는 11억 정도 있고, 여유 자금이 2억 정도 있다. 이제 더하면 한 13억 정도, 이렇게 있으신 것 같네요. 이제 자녀분께서 이제 회기동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시는 것 같고요. 해당 일대 그래서 아파트를 매수를 해서 뭐 향후에 실거주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당장에 뭐 실거주는 아니고 향후에 실거주를 대비를 해서 미리 좀 사 놓으시려고 하는 계획 같으세요. 그래서 현재 검토 중인 아파트를 보면은 이런 회기 힐스테이트나 뭐 이문 내문 2차를 보고 계시는데 뭐 여기를 매수해도 괜찮은지 의견을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지도를 좀 같이 살펴보시죠. 일단은 보시는 지역이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 이문 휘경 뉴타운 일대의 아파트, 구축 아파트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뭐 이문 휘경 뉴타운 호재가 있어서 구축의 아파트도 향후에는 시세가 좀 상승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맞아요. 근데 보시는 좀 아파트를 제가 좀 보니까 지금 회기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0세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워낙 좀 소규모 단지라서 시세가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그 큰 폭의 그런 상승을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보다 좀 상황이 조금 나을 것 같긴 해요. 이문 레미안 2차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상황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뭐 세대수가 역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어떤 그런 상승폭을 크게 보긴 좀 어렵고요. 뭐 실거주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겠지만 어떤 투자 측면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닐 것 같고, 굳이 내가 자녀가 여기 학교를 다니고 있고 해당 일대, 이문 휘경 뉴타운 일대를 뭐 거주 지역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요, 저는 이문 휘경 뉴타운에 차라리 재개발 입주권을 사실 투자를 해 놓으셨다가 여기를 향후에 입주하시는 방향이 어떤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더 높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신축의 아파트와 이제 구축의 아파트가 뭐 일정 수준의 어떤 갭은 메우겠지만 상승폭의 신축이 워낙 더 높을 거기 때문에 이런 선택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셔도 별도로 내가 거주할 아파트가 없는 경우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다라고 하시면은 지역을 좀 넓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자녀가 여기 학교 다닌다, 대학생이라서 학교에 다닌다 그래서 여기를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산이 거의 한 13억 이상 혹은 뭐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이상도 가능할 걸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방배동 일대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물론 이제 주택 가격이 이문 휴경 뉴타운보다는 거의 한 2배 가량 높은 지역은 맞는데, 미래성이 더 있고, 아직까지는 강남권 일대에서는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리고 현재 자금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만 가구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재건축 이주 효과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강남의 핵심 주거지로 탈바꿈 될 겁니다. 뭐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는 이미 뭐 앞서박이나 그래서 강남권 중에서도 이제 최고의 부촌이었어요. 근데 2000년대 이후에 방배동 말고 다른 뭐 일대의 신축 아파트, 반포 일대라던가 이런 지역대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방배동이 좀 밀렸는데, 최근에 방배동 일대가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좀 내고 있죠. 그래서 옛 명성을 저는 다시 찾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뭐 최근에 KB 부동산을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의 방배동 아파트 시세는요, 무려 2% 이상 이렇게 올랐고요. 같은 기간에 다른 강남권에 있는 그런 단지들, 지역들보다 거의 한 2배가량의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방배동 일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단독주택을 아파트로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이 아니라서.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이 초과이익 환수제를 대부분 다 피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소규모 단지들이 아니라 이제 방배 5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3,000세대가 넘는 그런 대규모 단지가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거기 때문에 호재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제 세 번째는 이런 뭐 정비구역, 그러니까 단독주택 재건축뿐만 아니라 기존의 뭐 삼익이라던가 뭐 신동아, 뭐 인강 3차라든가 이런 아파트 자체도 대부분 다 재건축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가 나면서 해당 일대가 완전히 탈바꿈 될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지역들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거기 때문에 여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구독자분 같은 경우에는 방배 13이나 14구역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평대 이상은 자금상 어렵겠지만 한 24평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서울의 집값이 이제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까요,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저가 아파트, 저평가된 경기, 인천 등으로 좀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경기도가 0.39, 그리고 인천이 여전히 가장 높은 수도권 내에서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폐지 자체가요, 이제 전월세 시장을 좀 다시 자극을 하고 있고, 재건축, 재개발 지위 양도 제한은 이 시장 안정 없이 또 다른 그런 신축이나 다른 입주권의 풍선 효과를 가져올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오늘 이제 구독자인데요. 구독자분 부산에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비과세를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11억이 있고 여유 자금으로 2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이문뉴타운 일대 구축 아파트보다는 이문뉴타운 입주권이라든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이제 방배동 일대를 좀 보셨으면 자산을 좀 더 많이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촬영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